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성공자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압도적인 성과와 독보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모두 천재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타고난 승부사라서 그럴까요? 세계 최고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멘탈 코치인 보도 셰퍼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저자가 위너라고 부르는 승리의 인물들은 전형적인 엘리트들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위너들은 어떻게 이처럼 빛나는 강점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천재나 엘리트처럼 재능과 운이 아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과 무서운 집중력으로 기어코 해내고 마는 이기는 습관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코치 팻 라일리는 1986년 그가 맡았던 LA 레이커스 팀의 선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성적을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체념에 물들어 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 1%씩만 기량을 끌어올리자. 1%는 코웃음이 나올 만큼 작은 수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을 보여주며 말했죠. 우리 팀의 12명이 농구의 5가지 요소에서 각각 1%씩 기량을 향상시키면 팀 전체의 경기력이 무려 60%나 증가한다고요. 농구 같은 팀 경기에서는 10%만 끌어올려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말이죠. 라일리의 말에 선수들은 점점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는 달성 가능한 목표처럼 보였으니까요. 마침내 팀은 어렵지 않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 경기가 5명이 뛰는 팀 스포츠인 것처럼 인생에도 5개의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건강, 인간관계, 재무상태, 감정상태, 그리고 직장 업무에서 1%씩만 그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1년만 이를 꾸준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체력과 실력은 정상권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한 기자가 세계 챔피언이 된 불가리아 출신의 역도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훈련 중에 역기를 10번 들어올린다고 하면 10번 중에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까? 챔피언이 답했습니다. 11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하려면 100%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문장에서 최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선은 언제나 110%입니다. 위너들은 말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은 대체로 변명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요. 어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라고 자신을 위로하지 않나요? 하지만 진짜로 최선을 다했다면 위로가 아니라 축하를 자신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현재의 최선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에게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선을 보여줄 능력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으니까요. 위너들은 어떤 일을 하든 10%를 더 하라고 주문합니다. 하루 5분 하는 팔굽혀펴기서부터
하루 종일 집중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10%를 더하면 성공의 근육이 빠르게 강화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팔굽혀펴기를 한 개 더하는 사람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고 결국 위너가 되는 것이죠. 110%의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이 속한 분야의 최상위 집단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10%를 더했을 뿐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습니다. 즉, 100%와 110%는 단순히 10%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10%를 더하면 1000% 또는 10000% 이상의 폭발적 성장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평가받는 존 템플턴은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그런 그가 집요하게 요청해오는 한 잡지사와의 사진 촬영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어 30분이라는 조건을 달고 예외적으로 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템플턴은 사진 작가와의 촬영에 무려 7시간이나 함께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진 찍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죠. 하지만 그 사진 작가는 좀 달랐습니다. 다른 작가들이 100%로 일한다면 그는 110%로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감탄이 나올 만큼 열정적이었고 자신의 작업에 푹 빠져 있더군요. 나는 자신의 일과 뜨겁게 데이트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잠재력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100%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의 70%밖에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한계치에서 10%를 더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지면 성공에 그만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비결들 중에 단 하나만 꼽으라면 목표 수치를 크게 잡았다는 것. 하프 마라톤을 뛸 수밖에 없는 체력임에도 풀코스 마라톤에 나선 것이죠. 목표가 큰 사람이 목표가 작은 사람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위너들은 말합니다. 목표는 담대하게 설정하세요. 그리고 매일 10%를 더해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와 추진력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목표가 큰 사람이 디테일에도 강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변명은 바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라고입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뭐든 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수일리 만무하겠죠.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고통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고통만 남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멋진 보상은 추가적인 10%에서 탄생합니다. 10% 더하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걸작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빠 보입니다.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 끝에 탁월한 성취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그들은 분명 바쁘게 살아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바쁘게 살면서 뜨거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 바쁨과 노력이 탁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여유입니다.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뛰고 성공한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라고 위너들은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 독서나 산책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알죠. 혼자 생각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알아챌 줄 알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시간과 보폭을 맞춰 함께 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유를 가져야만 소중한 사람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죠. 오늘을 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바로 이 여유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노력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위너들은 말합니다.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바쁘게 노력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 여유를 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독일에 전해지는 우화 하나가 있는데요. 한 소녀가 번개가 내리치는 숲속에 홀로 있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걱정 끝에 소녀를 찾으러 길을 나섰죠. 드디어 소녀를 찾았을 때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숲속 너른 공터 위에 서 있던 자신의 딸이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죠. 놀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번개가 무섭지도 않니? 소녀는 답했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신께서 제 사진을 찍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소녀에게 여유를 배워야 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죠. 빈틈없이 살지 말고 빈틈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여유와 빈틈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해주죠.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노력에 앞서 관점을 바꿔줄 아는 용기인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에만 열중하느라 자기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점을 전환할 생각과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너들은 연금술사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발딛고 있는 순간이 설령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번개가 내리치는 숲속의 소녀처럼 황금빛 순간으로 바꿔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당연한 일로 치부하고 말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기적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위너들은 하루하루를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여기고 즐깁니다. 주변 사람들을 그 자체로 선물이자 기적이라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죠. 위너들은 삶의 토대를 이루는 소소한 것들을 온전히 의식하고 살아감으로써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위너들은 감사할 줄 알며 좌절감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행복해합니다. 오늘을 온전히 사용할 줄 아는 습관이 바로 위너를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위너들이 말하는 5가지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독서를 하세요.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둘째, 산책 코스를 개발하세요.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마다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에서 놓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셋째, 가면을 벗으세요. 좋은 사람의 얼굴을 벗어던지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가면을 벗어던지면 삶에 솔직해집니다. 그 솔직함이 결국 지금껏 놓친 삶의 의미들을 재발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넷째, 몰입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몰입이 쉽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긴 어렵죠. 힘들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에도 기꺼이 몰입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시도를 하다 보면 아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하, 이 일을 내가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구나. 아하, 이 일을 내가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아하,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몰입할 때 발견됩니다. 지레짐작하지 말고 일단 가슴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 보세요.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습관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약간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함께 대화하고 웃고 마시고 먹다 보면 머지않아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의 삶에 탄탄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걱정은 존재합니다. 위너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평범한 사람은 걱정하느라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위너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걱정에게 먹이를 주어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감사할 일 5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걱정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용기가 아닌 감사입니다. 단, 용기가 있는 자만이 감사할 줄 알죠. 용기 있는 자들은 감사할 일 5가지를 품고 다닙니다. 그러면 걱정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박한 것들이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걸을 수 있음에, 볼 수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읽을 수 있음에 충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자동차, 안락한 집,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언제든 감사할 수 있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견딜만 해집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산처럼 덮쳐온 걱정도 시간이 흐를수록 한층 가벼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걱정의 크기와 힘을 한껏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커지는 걸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해법은 바로 감사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감사의 눈을 뜨면 삶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진다고 위너들은 말합니다. 불만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왔죠. 너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와 만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음식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죠. 감사는 걱정을 몰아내주고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자주 위험해지죠. 살아있는 것은 모두 성장하며 성장을 멈추면 죽고 맙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입니다. 물론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탐욕은 경계해야 하죠. 하지만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꿈,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는 만족을 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으면 아무런 음식도 제공받지 못하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강력한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만족해 라고 생각하며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한계를 뛰어넘을 때 찾아오는 기적 같은 성공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선을 넘는 데 필요한 용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과 함께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불가능을 뛰어넘어 최후의 승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보도 셰퍼는 위너들의 디테일한 30가지 성공 습관을 풍성한 사례와 매력적인 깨달음에 담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은 아무도 그런 꿈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위너들은 말합니다. 일과 삶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고 싶다면 꼭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이기는 습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또 만나요.